은행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3%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표 수익률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연변동성 5%가 중요하다 이거죠. 아니 뭐 어떤 분은 연변동성 5%까지 안 줄여도 사실은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연변동성이 10%여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익률 10%, 연변동성 10%면 사실 손실 보는 기회가 꽤 있긴 있는데, 손실 보는 순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정도라도 패가 망신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손실을 최대한 피하면서 뭔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연수익률이 20%라 하더라도 연수익률 20%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뭐였습니까? 뭐 코스닥의 가치주에다 투자하기만 해도 연변동성이 20%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연변동성이 30%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운이 안 좋으면 그러면 그냥 그냥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줄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건금 전략에서 저축해서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면 성공 공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뭐 일이 있어. 이거 하면 답인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답이죠. 그죠? 예. 만약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목돈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근금 전략에서 모은 돈을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주린이가 안정적인 주식 투자로 돈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예. 어,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피터 린치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포카를 치는데 해를 안 보고 포카 치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언제 능력이 쌓이겠어? 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 요것만 따라해도 사실은 잃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어도 그 주린이라도 적어도 알아야 될 것을 토스가 이야기를 한 거죠. 또는 저 최준철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겁니다. 토스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토스는 주식 초보자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계좌 만들기예요. 계좌 만들 줄 아십니까? 네. 만드셨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는 해결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다음에 수수료하고 거래세를 얼마이고 그래서 내가 손익을 계산하고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벌써 1번하고 2번이 우리 해결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린이에서 몇 걸음 앞 발을 내디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이영업일 후에 결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영업일 후 결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도해도 이 영업일이 지나야 실제 돈이 들어온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영업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어, 어, 그러니까 오늘 만약 우리가 매도했다면 돈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수, 수요일이요. 수요일. 수요일 노는 날이잖아요. 네. 어. 수요일 목요일. 노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영업일 후는 언제예요? 목요일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영업일이라고. 2일 후가 아니고. 이해됐죠? 네. 마찬가지로 어,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제 계좌에 있던 그 주식 산 매수 대금이 언제 나간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미수거래 강제승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증권회사에 따라 가지고는 제가 지금 1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어치 주식 이상을 못 사죠. 200만 원어치 주식 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0만 원 갖고 있지만 이영업일 내로 나머지 100만 원 집어넣으면 200만 원어치 주식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도 주문이 들어가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업외에 내가 100만 원 박아놓을 돈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매수 대금을 지불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날 시가로, 시장가로 그냥 강제 생산을 시켜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강제 생산을 되면 항상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때 강제 생산 안 하고 며칠만 더 버텼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희한하게 이 머피의 법칙이 작동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미수거래 강제 생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니까 이 정도의 그 2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수를 하셨어야지, 주문이 된다고 해서 200만 원어치 하시면 안 돼요. 보통 한 50명 정도가 모의 투자를 하잖아요. 50명 정도가 모의 투자를 하면 꼭 있잖아요. 한 15일 내로 뭐냐 하면 저 1억 원을 다 날려요. 근데 왜 1억 원을 다 날리냐 하면 그게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2억 원어치 주문을 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강제 생산을 당하면서 손해를 또 봐요. 그리고 다시 또 1억 얼마나치 또 주문을 내는 거야. 또 강제 생산 당해. 계속 그 반복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서 15일 만에 계좌가 깡통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의 투자니까 사실은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실제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상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어떤 증권회사는 굉장히 많이 더 주문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주문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주문할 수 있다. 네. 그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저 토스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것도 아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시장가 주문하고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하고 지정가 주문 아세요? 모르세요? 압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아니 네. 그 주문을 하셨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이미 주린이에서 상당히 몇 발자국 나갔어요, 지금. 그죠? 예. 어, 그 시장가 지정가 주문해서 그 시장가 주문 내면 지금 당장 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일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종목이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종목 있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호가하고 매도호가의 공백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런데 내가 시장가 주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 주문 내면 매도 주문에 체결되겠죠. 그다음에 매도하면 매수 주문에 체결되겠죠. 그럼 그 손해가 상당히 커요. 유동성이 낮은 종목.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장가 주문해도 별반 크게 거래 비용이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유동성 낮은 종목이면 시장가 주문 내지 마시고요. 최우선 호가의 지정가 주문. 그러니까 매수 주문인데 매수 우선 호, 최우선 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문 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주린이라면.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랑비에 젖는다라는 거죠. 가랑비에. 네. 그러니까 요 거래 비용 또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교수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예, 이야기하시죠. 그, 아까 이 영업일 후 결제에는 음, 매도만 해당되는 건가요? 배수도요. 근데 저희 그 계좌에다가 예수금이라는 걸 넣어놓으면 음, 그냥 체결되면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네네. 사람이 예수금이 빠져나갔는데 예수금이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주문 내고 또 주문 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수금이 빠져나간 거지만 그래서 내가 추가로 음, 주문을 못 내요. 근데 네네네. 이거는 이 영업일 후에 돈이 나가야 될 돈이니까. 아, 그러니까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수금에서는 그만큼이 요 빠져나가. 금액만큼은 이미 네가 다 네, 매수했으니 네네. 지금부터는 더 이상 매수 주문을 못 내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살 수 있는 데들은 예수금이 안 빠져나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금이 빠져나가는데 네, 그 예수금이 그러니까 기후 정권은 지금 우리 모의 투자는 1억 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로 돈을 박아 넣을 수 네네네.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돈을 박아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내 있는 예수금보다 1점 몇 배, 2배만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어, 이후에 박아 넣으라는 거지.
네네네네. 근데 몸바가 넣으니까 미수거래가 됐으니까 강제청산을 당한다는 거죠. 아, 네네. 음. 이해했습니다. 음. 근데 그게 무한정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네네. 갖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인데 예수금이. 그런데 5천만 원씩 살 수 있냐? 그건 못해요. 음, 그리고 그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키움증권이에요. 음. 어떤 증권회사는 그냥 아예 내 예수금 이상으로는 못 사게 막아놓은 증권회사도 있긴 있어요. 네네. 자, 두 번째, 이 슬라이드는 제목이 보니까 종목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이래 적혀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토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은 가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격하고 가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대략은 가격은 가치이다라는 거죠. 그럼 가치는 뭐냐 하면 미래에 이 주식을 사면 내한테 들어올 돈들이 있잖아요. 그 들어올 돈이 미래에 들어오니까 그걸 현재로 환산하면 얼마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스에서 뭐 어떤 걸, 그 이제 고약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는 그 토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식을 살 때, 팔 때 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고민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ER, PBR, PSR 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ER, PBR, PSR을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스가. 종목 선택하기 전에도 먼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은 가치니까 뭔가 PER, PBR, PSR 가지고 가치를 대략 한번 환산해 보라. 라고 지금 토스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산업 동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가치는 우리가 그래 모른다. 가치를 아는 게 쉽겠어요. 그죠? 모른다 하더라도 같은 산업에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으니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가치를 받고 있으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 정도 적어도 이 정도 가치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삼성전자 더 매력적이니까 좀 더 가치를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스에서 종목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토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외국인 순매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외국인의 지분율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 뭔가 잘 스마트한 거래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동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토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제가 진한 색깔로 이야기했고 산업 동향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좀 옅은 색깔이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와 지분율은 매우 옅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혹시 여력이 있으면 배우는데 그 전에 배워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지.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거는 조금 여유 있으면 알아내면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흰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유 뭐 흔히 세상에서는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몰라도 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하고 지분율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 순매수하고 지분율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사실 몰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중요하다.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